네, 흥미로운 비트코인 그 소프트 월렛, 핫 월렛 중 하나인 비트코인 세이프라고 하는 아이를 만나서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세이프의 지갑 주소는 bitcoin-safe.org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대략 이런 모습인데 비트코인 코어나 비트코인 노츠를 오리지널로 설치했을 때의 그런 느낌 나는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화면들이 보이는데 이것을 일단 제가 설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고 인터페이스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링크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맥 버전도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버전, 포터블도 있고, 설치 버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 버전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 하드월렛처럼, 그러니까 콜드 스토리지처럼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리눅스 기기를 설치한 다음에 네트워크를 뽑아버리고, 여기서 지갑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계에다가 우리가 볼트 같은 그런 스마트폰 공기계에다가 볼트 같은 앱을 설치하고 그것을 네트워크를 다 끊어버린 상태에서 와치온리 지갑을 연결해서 이용하는 그런 그 종류들처럼 이런 방식으로 리눅스 버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윈도우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해킹에 대한 시도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소프트 월렛이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하드월렛이기 때문에 여기에 니모닉을 직접 임포트하거나 여기서 생성한 니모닉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것이 있다라는 참고용으로 일단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스페로를 가지고 이리저리 우리가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세이프도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색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설치를 해보고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설치를 했고요. 그냥 시행착오 하는 것 있는 그대로 녹화를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거 있지 않으면 편집 최소한으로 해서 날 것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설치한 것은 비트코인 세이프 1.4.0 버전의 포터블 요걸 다운로드 했고요. 이 다운로드한 것을 실행해 봤더니 자 이런 화면에 굉장히 뭔가 공돌이스러운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인터페이스의 그 특징을 보면 왼쪽에는 지금 단일 서명 지갑을 설치할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고요. 가운데는 2 of 3 멀티시그 설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또는 기존 지갑 가져오기. 멀티시그는 뭐 따로 살펴보지 않을 생각이고요. 서명 장치가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이런 장치가 하나 있고 여기 시드 사이너 같아요. 시드 사이너 그리고 뭐 다른 그런 서명 장치들을 선택해서 세 개의 기기를 가지고 개인 키를 만들고 서로 공개 키들을 서로 공유해서 하나의 2 of 3 멀티시그 지갑을 만드는 뭐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하게는 비트코인 세이프가 한글화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으로 번역을 한 건지 실제 한글로 되어 있는 한국인이 이걸 살펴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단일 서명 지갑 중간값에 최적화되어 있고 설명을 읽어보면 한 개의 시드에 24개 비밀 단어만 있으면 자금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4개짜리 그 니모닉 워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점은 해커들에게 시드를 넘겨줄 경우 즉시 도난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시그 같은 경우에는 이 니모닉 3개를 또 어딘가에 잘 보관해야 되는 복잡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일 서명 지갑만 잘 만들어서 랜덤하게 그 뭐 주사위를 돌리거나 아니면 어떤 엔트로피를 복잡도를 높여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갑을 만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단일 서명 지갑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단일 서명 지갑 선택 이렇게 누르면 지갑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저는 데모 1이라고 하겠습니다. 데모 1이라고 하니까 자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자 화면을 그냥 최대한으로 키워 보겠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서명 기계를 구매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세이프는 모든 주요 하드웨어 설명자를 지원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전체 목록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체 목록 보기 버튼을 누르면 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지갑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 단계로 여기 아래에 보면 다음 단계라고 자, 여기 보면 다음 단계라고 버튼이 있어요. 네,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에 클릭하니까 이제 하드웨어에 다음 스티커를 붙이라고 이렇게 초보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드 월렛에다가 데모 1이라고 하는 요 스티커를 붙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서명기계에 12개에서 24개 비밀 시드 단어를 생성하고 복구 시트에다가 기록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12개 또는 24개 비밀 단원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마세요. 컴퓨터나 휴대폰에 입력하지 마세요. 사진을 찍지 마세요 등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등록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뭐 확대해서 보고 싶다면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종류별로 뭐 콜드카드 MK4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비트박스 두 번째 버전, 뭐 제이드, 일단 패스포트, 키스톤, 트레저, 레저, 그다음에 스펙터 DIY 등등과 같은 이런 하드 월렛과 관련된 니모닉이 어떻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화면이 있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이 공부를 하기에는 또 괜찮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이따 치고 저는 참고로 지금 활용할 것이 그 코코넛 월렛에서 나오는 코코넛 볼트로 생성한 그 지갑을 하드 월렛으로 삼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태블릿에 제가 지금 있는 코코넛 볼트 지금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세이프하고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단계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가져오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이 있습니다. 자, QR코드, USB 파일 또는 텍스트 가져오기가 있는데, 자, 서명기계가 있으면 이렇게 가져오기를 통해서 뭐 QR코드를 눌러서 불러온다든지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QR코드도 있고, 자, 고급을 누르면 마스터 핑거프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엑스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직접 니모닉을 생성을 하지 않고 하드 월렛과 연동해서 하는 것이 기본 컨셉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초에 설치하기 전에는 이게 그냥 하드월렛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하드월렛이라기보다는 하드웨어 월렛과 같이 연동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져오기를 이렇게 제가 했는데 뭐 여기 QR코드를 한번 눌러서 카메라를 인식을 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R코드를 누르면 카메라가 켜지면서 제 신상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하고 불러오는 것까지 진행을 할 텐데, 불러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QR코드를 누르고 불러오는 데까지는 제가 편집을 하고 불러온 상태 이후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코코넛 볼트에 있는 QR코드로 엑스펍을 내보내기를 하려고 했는데 QR코드를 인식하는 카메라 오류인지 뭐 잘 이유는 모르겠지만 인식이 되지 않아서 이 고급 쪽 메뉴에 가면 마스터 핑거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엑스펍에 대한 확장 그 경로, 파생 경로 집어넣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펍 집어넣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을 하고 나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이렇게 된 다음에 지문이 뭔지, 엑스펍, 파생 경로가 뭔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다음 단계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지갑에 대한 파일을 로컬에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저장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 창이 떠요. 이 창이 뜨면 적당히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폴더에 비트코인 세이프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속에다가 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지갑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라고 하네요. 네, 비밀번호는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를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비밀번호는 패스프레이즈 이런 거랑 다른 거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요 비트코인 세이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에서 데모-1이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지갑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예요. 헷갈리시면 안 될 거예요. 자, 이런 다음에 제출 이렇게 누르면 PDF를 인쇄하고 인쇄된 PDF에 시드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근데 시드는 여기다 넣지 않고 엑스펍을 넣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아마 생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출을 누르면 되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PDF가 인쇄가 되면서 시드 단어가 여기서 나온다라는 걸 보니까 제가 엑스펍을 QR코드로 이렇게 불러오려고 했는데 그 엑스펍이 아니라 니모닉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면 하드웨어 월렛에 만들어진 그 정보가 여기에 저장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새롭게 만들 때는 그냥 엑스펍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서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출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됐고요. 이 저장된 항목에서 뭐 시드를 백업했다 라고 나오는데 저는 시드를 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요 5단계는 진행되지 않고 뷰 시드 워드라고 이렇게 누르면 어디에 시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복구 시트 인쇄라고 하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나면 아마 다른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버튼을 눌렀고요. 이렇게 되면 이 지갑의 주소로 하나 미만을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해놓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안내를 합니다. 큰 자금을 지갑으로 보내지 말고 송금 테스트를 먼저 완료해 달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수신 테스트해서 했다 치고 저는 지금 엑스펍을 넣었기 때문에 했다 치고 수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원래 동작하고 있는 그 코코넛 볼트 지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이거는 연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 확인을 누르면 자, 이제 수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볼트 지갑을 지금 가지고 엑스펍을 해놨기 때문에 엑스펍을 연동해놨기 때문에 수신 테스트에서 네, 이렇게 수신 확인을 하고 스캔을 해서 제 엑스펍 기준으로 지금 스캔을 한 다음에 잔액이 18,000이라고 하는 사토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코코넛 월렛을 열어서 와치온리로 만들어 놓은 코코넛 월렛을 지금 열어보고 있어요. 자,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잔액 보기로 살펴보면 지금 18,000 사토시보다는 더 많은데 네, 최근에 18,000 사토시를 코코넛 월렛 이벤트로 받은 항목이 있네요. 네, 그래서 요 가장 마지막 트랜잭션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제 지갑에는 그보다 좀 더 있는데 사토시가 현재 55,375 사토시가 들어있는데 가장 마지막 받은 18,000 사토시 이벤트를 통해서 제가 받은 18,000 사토시 트랜잭션을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K를 누르고 그러면 수신 테스트가 된 거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미 2건의 외부 트랜잭션을 했다. 이 테스트 전송을 건너뛰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네, 이미 저는 그 볼트로 만들어 놓은 코코넛 볼트로 만들어 놓은 니모닉에서 엑스펍을 가지고 이 와치온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테스트 전송은 이미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와치온리 정보를 여기다 넣은다면 이 비트코인 세이프도 데스크탑용 와치온리 지갑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테스트 전송을 건너뛰시겠습니까? 나오면 Yes를 누르면 됩니다. 자, 니모닉을 직접 여기서 생성하거나 하드 월렛에 있는 니모닉을 절대 불러오시면 안 되고 저처럼 지금 저도 라이브 데모를 지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엑스펍을 가지고 그냥 와치온리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Yes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드를 매우 안전한 곳에 보관해라. 금고 같은 데 보관해라. 이런 초보자들이 알면 좋을 만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소 명칭과 카테고리 암호화된 클라우드를 백업할 텐데 이것을 이렇게 NSEC1K 요게 뭐냐면 그겁니다. 그 노스터에 해당되는
이 백업 동기와 비밀번호 키인데, 자, 저는 이거를 활성화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하고 챗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노스터하고 지금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냥 완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화면이에요. 여기에 보면 최초에 제가 지금 코코넛 월렛을 살펴보면 최초에 여기에 받기 완료한, 제가 코코넛 월렛 볼트와 코코넛 월렛을 와치온니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최초로 받은 요 사토시가 있고요. 그리고 전송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보내기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높여서 보내기 테스트까지 했고, 이벤트로 받은 4건의 트랜잭션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와치온니 지갑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더 보면 받기 이렇게 누르면요, 이제 받기에 대한 그 어떤 카테고리를 여기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카테고리를 여기서 만약에 추가한다 그러면 뭐 DCA다 그러면 DCA라고 이렇게 새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요거에 해당되는 그 받기 이 DCA를 누르면 카테고리가 여기에 지정되고, 이런 식으로 네, 주소가 하나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KYC 거래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KYC 거래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수신된 이 주소를 보면, 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 주소, 카테고리, 유형 이걸 카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BC1Q라고 시작되는 거 보니까 네이티브 색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소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피해서 주소를 카피하면 자, 이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보내기에서도 어떤 카테고리로 보낼 거냐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는 주소를 생성할 때 여기에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클릭하면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꽤 편의성은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자, 보내기 쪽에 넘어와서 이제 보내면 되는데요. 제가 받기에서 설정한 제 지갑 주소를 복사했어요. 제 그 주소를 복사했어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소를 복사했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DCA라고 하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갑 주소예요. 이렇게 붙여넣고, 여기에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55,000 사토시가 있기 때문에 만 사토시를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수수료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 수수료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트랜잭션만 만들고 실제로 보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보내는 금액 대비 수수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너무 적게 보내는데 수수료를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등등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여기서 이렇게 보내주고요. 저는 늦게 보내도 되기 때문에, 더 늦게 돼도 되기 때문에 최소인 가상 바이트당 1사토시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10,000사토시를 보낼 수 있는 요 생성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걸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만약에 개인 DCA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KYC 거래소라고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곳에 55,000 사토시가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빨간색으로 못 보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고, 생성을 누르면 에러가 뜨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요 지정한 카테고리에 비트코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생성을 누르면, 자, 생성을 누르면 이제 트랜잭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갑은 이런 지갑이고요. 명칭은 이렇게 나오고, 제가 만들어 놓은 KYC 거래소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은 26,000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10,000사토시를 이렇게 지금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금액을 이렇게 데모1에서 데모1으로 제가 지금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R USB 파일 공유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트랜잭션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BSBT라고 해서 파셜 그 부분 서명된 비트코인 트랜잭션 BSBT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QR 코드로 내보낼 거냐,
USB를 가지고 서명을 할 거냐, 아니면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 거냐, 아니면 장치와 공유할 거냐, 이 클라우드 저는 활성화시키지 않았던 이런 걸 할 거냐라는 것을 가지고 트랜잭션을 서명 전 트랜잭션을 만든 다음에 볼트 같은 곳에 제가 이제 받아서 서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뭐 카메라를 다시 켜도 QR코드 인식하는 카메라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요 비트코인 세이프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만들면, 자, 트랜잭션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텍스트로도 만들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이미지로 저장해서 보내도 되고요. 텍스트 QR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크게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서명 전 트랜잭션을 여러분들의 하드 월렛으로 보내서 서명한 다음에 다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부분적으로 서명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냥 요 지갑 비트코인 세이프라고 하는 새로운 소프트 월렛에 대한 찍먹 그 영상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조금 더 해보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살펴보고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수령인 정보가 있고, 여기에 보면 그 멤플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얼마의 금액이 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받게 되면 이 지금 부분 서명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서명 전 트랜잭션으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자, 그냥 흐름을 설명드리면 QR코드나 USB나 파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내면 하드월렛에서 또는 볼트 지갑에서 서명을 했죠. 이 서명을 한 다음에 트랜잭션 또는 PSBT를 로드하는 요 기능을 통해서 서명된 트랜잭션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마 텍스트에다 가지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서명된 트랜잭션이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보일 거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브로드캐스팅하면 바로 전송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좀 새로운 그 비트코인 지갑을 발견한 김에, 발견한 지는 좀 됐는데 이것을 언제쯤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제 좀 시간이 나서 새로운 비트코인 세이프라고 하는 그런 지갑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약 정리를 다시 해봐 드리면, 이 지갑을 만들 때, 자, 새 지갑을 이렇게 만들 때 기존에 있는 지갑이 있고 단일 서명 지갑이 있고 멀티시글 지갑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또는 기존 지갑을 가져오는 이런 항목들도 있습니다. 자, 아마도 여기에 뭐 데모 2라고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지갑의 속성, 어떤 속성이 지갑인지, 멀티시그인지, 싱글시그인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서명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지갑의 디스크립터라고 해가지고 그 지갑을 설명하는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 디스크립터를 여기다가 붙여 넣거나 스캔을 하면, 여기 QR코드로 스캔하거나 붙여 넣으면 싱글시그를 와치오니 지갑으로 만들거나 뭐 니모닉을 하드웨어로 만든 것을 불러오거나 할 때 그런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갑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월렛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들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고, 자, 빠른 수신을 위해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카테고리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게 조금 신선하긴 한데 신선하지만 이게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갑들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약간 좀 혼란스러운 개념이에요. 특히 이렇게 보낼 때 카테고리를 잘못 선택하면 못 보내는 것처럼 에러가 뜨는다는 점,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까지도 잘 나오게 되고, 특이한 사항으로는 싱크를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스터로 채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기능에 내장이 되어 있다 정도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받고 보내기 하는 기능은 거의 동일할 것 같고요. 기타 등등 이 네트워크 설정에서 보면
네, 현재는 메인넷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넷도 제공을 합니다. 테스트넷 4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지갑 정보 메인넷에서 한번 이렇게 찍먹해 드리고 테스트넷 4에서 접속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주고받고 각종 기능들을 연습 삼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추가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